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이 워낙에 기존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이 높아지면서 치료 가이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치료할 때 주의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 오늘은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마이코플라즈마, 유레아 플라즈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두 가지 균은 친척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른 세균과는 달리 세포벽이 없는 균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항생제에 잘 들지는 않아요. 마이코플라즈마와 유레아 플라즈마는 총 4가지가 있어요.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라이티쿰,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4가지 중에서 명백하게 성매개 질환이라고 알려진 것은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요거 딱 한 가지입니다. 마이코플라즈마 감염됐을 때 그럼 어떤 증상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남성에 있어서는 증상을 아예 동반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혹은 요도염이라는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성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지렴이나 작은 경부염, 또 조금 더 심해졌을 경우에는 골반염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임신 중에 감염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발견이 되면 반드시 치료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그 외에도 여성에서도 무증상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혹시나 의심이 된다면 검사를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에 대한 치료 방법이에요. 2021년에 CDC에서 STI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제시를 했는데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이 워낙에 기존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이 높아지면서 치료 가이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전 치료 방법은 아지스로마이신이라는 항생제를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지스로마이신 외에 독시사이클린이라는 약제를 주 치료 약제로 사용을 하게 됐고요. 치료 기간이 1주에서 2주로 늘어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의 내성 여부입니다. 내성 여부를 검사를 먼저 진행을 한 다음에 만약에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없다라고 하면 독시사이클린을 1주 동안 사용하고 그 이후에 아지스로마이신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만일 내성 검사에서 내성이 있다고 나온다면 독시사이클린을 1주 사용하고 이후에 목시플록사신이라는 새로운 항생제를 일주일 동안 더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아예 내성 검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성 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역시나 내성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독시사이클린을 1주 사용하고 이후에 목시플록사신을 일주일 동안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에 대한 내성 검사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성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독시사이클린 1주 이후에 목시플록사신 1주 사용하실 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료할 때 주의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 성매개 질환이니까 나뿐만 아니라 나의 파트너도 반드시 동시에 치료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두 분이 완전히 치료가 된 다음에 다시 관계를 하도록 하셔야 되고요. 치료 기간이 1주 플러스 1주, 총 2주인데 이 치료 기간 동안 간격을 띄우지 않도록 하고요. 항생제를 한번 시작하면 꼭 끝까지 다 복용을 하셔서 제대로 치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치료 후에 치료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는 필요 없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치료하신 환자분들을 위해서는 한 달 후에 한번 검사를 해서 치료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재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한 번 더 검사를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여기까지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보다 확실한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의 박멸을 위해서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좋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